어, 소축의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을. 여기 적어놨어. 소축. 작은 걸로 저지한다는 의미인데요. 조금씩 저축한다, 쌓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작은 걸로서 조금씩 쌓는다, 작은 걸로서 막는다 이런 컨셉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른데요. 음, 이 바람이 그 건괴는 밑에 있는 건괴가 있고 위에는 손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천소축괴인데요. 건괴는 원래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양은 위에 있고 음유는 밑에 있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하다가 건기가 아래에 있네?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본래 자기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그 사람도 그렇고 모든 만물은 본래 자기의 품성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건괴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왜? 원래 하늘에 있던 거니까. 자, 그런데 위로 올라가려면 누가 막고 있어? 위에 바람으로 막아요. 바람으로 막는데 바람이란 건 무슨 뜻이냐? 공손함이거든요. 부드러움이거든. 물론 바람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물론 태풍도 바람이죠. 근데 그 태풍은 좀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으면은 사람이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식물을 심었을 때도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분다. 그러면 식물 자체에서 내뿜는 가스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비실비실해집니다. 근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다. 그러면 식물 틈틈이 있는 속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으면요, 공기순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식물이 숨통이 트이는 거야. 그러면 식물이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냥 살랑살랑 불으면은 식물한테도 매우 좋고요. 사람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바람 쐰다고 그러죠. 겨울 내내 방 안에 있다가 춥고 그냥 문 닫고 지내다가 따뜻한 봄날이 되면 어때? 우리 봄바람 쐰다 그래서 일부러 바람 쐬러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람이라는 거는 적당한 바람은 매우 필요한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기분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바람 난다고 그래요. 신바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바람 나야 되는 거야. 바람이라는 게 좋은 예를 들어서 내 아는 지인 중에 어떤 분은 그 다른 직업을 갖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50 넘어서. 근데 뒤늦게 바람이 불어서 책을 사고 공부를 하는데 뭐 밤새서 공부할 정도야. 그러니까 늦바람 부는 거야. 공부 쪽으로.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바람이라는 거는 적당한 거는 필요하고 또 신바람으로 사람이 산다. 그런데 너무 바람이 거칠으면 힘들죠. 뭐 태풍 같은 사람이 그 힘들듯이. 하지만 적당한 바람도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건괴가 올라가는 거를 바람으로써 막는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저축한다는 의미도 있고 조금 걸로 큰 걸 막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혹시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봉급생활자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한 달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어.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생활비를 80만 원 쓰고 20만 원을 저축을 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 이게 20만 원 저축. 자, 근데 누구는 자영업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 어느 때는 200을 벌고, 어느 때는 50을 벌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300을 벌기도 한다고 봅시다. 그래서 생활비를 80을 쓰면은 이제 또 저축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보통 항상 일정하게 이 되게 월급을 받는 경우는 그 월급이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특별 보너스 있으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예측이 됐을 때 저축하는 거하고 사업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는 그 수입을 예측을 못 해요. 왜냐하면 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당연하죠. 경기에 따라 다르고 불황일 땐 더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겉으로는 200불, 300불 훨씬 많이 벌잖아요.
근데 물론 50 벌 때도 있지, 때로는. 근데 어쨌든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축액은 더 적은 수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와장창 벌면 많이 저축을 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로, 보통의 경우 이렇게 보면은 그 수입이 일정한 사람이 더 많은 걸 저축을 해요. 왜냐면 예측이 되니까. 근데 이런 수입이 불규칙하다. 이런 사람 예측이 안 돼요. 불규칙하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축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하기 어려운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축이라는 의미는 작은 걸로 큰 거를 막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쌓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쌓아가는 게 이런 어떤 봉급생활 때 이런 사람이 예상외로 더 많은 양을 저축할 수도 있다. 물론 뭐 그 생활비가 빠듯하고 이렇게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다 나가면 저축을 못 하겠죠. 뭐 이런 경우 말고 일단 이제 일반적인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 하는 거. 내가 얼마를 수입할지 몰라. 이런 경우는 이제 힘들어진다. 오히려 더 그 저축을 더 많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말은 뭐냐면은 소축하는 경우가 더 알짜배기가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금씩 저축하는 것 같은데 꾸준히 하면은 더 큰 돈이 된다. 오히려 그 목돈 확 벌려고 하면요.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어도요. 한 번에 그 조금씩 모아서 되는 경우는 잘 되는데 한 번에 와장창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물음표가 좀 많이 붙습니다. 물론 뭐 잘 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물음표가 좀 많이 붙는다. 왜? 순리가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져 이제 갑자기 쌓는 경우는 빈틈이 생기고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쌓으면요 그게 무너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부하는 것도요 차곡차곡 써서 잘 걸로 만들면 완전 잘게 되는데 막그 소나기 밥 먹듯이 뭐 확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확 나가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잘 게 안 돼. 그래서 흔히 말해서 공부도 벼락치기 공부하면요. 시험 끝난 날에 다 까먹습니다. 근데 차근차근히 자기 걸로 만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온전히 시험과 상관없이 다 자기 걸로 되는 수가 많죠.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소출하는 컨셉은 차곡차곡 쌓아간다. 차곡차곡 막는다. 작은 걸로 큰 걸 막는다. 차곡차곡 쌓는다. 이런 의미가 동시에 있다. 문장에 따라 경우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져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알짜배기감하고 더 많은 거를 저축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야. 조금씩 저축하는 거를. 매달 뭐 적금을 든다. 예를 들어서. 매달 뭐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게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 쌓아지면 커집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